자, 오늘 다들 매매 잘하셨습니까? 오늘 지수들 보면 전체적으로 지수가 많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에는 지수가 흐름이 좋아서 매매하기가 좀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장은 그렇게 썩 뭘 그렇게 해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뭔가 그렇게 활발하게 느끼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매매할 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진행했던 종목부터 한번 또 복귀하면서 스스로가 좀 실수했던 점 그리고 수정 보완할 점 꼭 한번 찾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트레이딩 복귀는 본인의 스킬을 키우는데 가장 크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잊지는 마세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전일에 가져왔던 종목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유진 로봇은 전일에 우리가 꼬리에서 지금 공략을 해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꼬리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늘까지 같이 올라가게 되죠. 전일에 한 7% 정도 수익을 이제 안고 넘어왔으니까 뭐 오늘까지 수익이 한 40% 가까이도 나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그래서 뭐 유진은 아무래도 상지건설이 보여준 그 파격지 모습을 좀 기대 나오고 싶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가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아침에 상가 들어갔다가 다시 또 뒤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시간은 짧았습니다. 여기 9시 반이었으니까 여기가. 그래서 유진로봇은 앞으로 어찌될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흐름을 보면서 또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꼬리에 들어간 게 참 깔끔하고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 한 번의 매매가 오늘 40% 수익을 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유진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봅시다. 자, SLS 바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LS 바이오도 전일에 우리가 보유를 하고 넘어온 종목이었지 않습니까? SLS 바이오도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안고 넘어온 종목이었습니다. 한 10% 정도 가까이 수익을 안고 넘어왔죠. 역시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겠습니다. 상가 바로 근처에서 들어갔으니까 10% 수익을 안고 넘어왔는데 오늘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SLS 바이오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한번 이루어지지만 큰 매매 틀로 보고 매매를 하면 매매하기가 참 쉽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여기 이 지점에서 공략을 할 때는 그냥 단순히 몇 프로 먹을 거라고 공략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익이 이제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은 성공을 할 때는 수익이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 때문에 마인드를 강하게 먹고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SLS 바이오는 하루 만에 37% 정도 수익이 나왔죠.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전일에 보유한 종목들이 수익이 나온 게 37%였습니다. 그런데 SLS 바이오는 오늘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 말고 오늘 또 없으신 분들은 또 같이 또 진행을 했잖아요. SLS 바이오는 전일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37% 가까이 수익을 먹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당일날 들어가신 분들도 수익도 그래도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작은 수익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결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준단가를 2,600원을 잡고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 지점이죠. 한차 흔들리는 이 지점을 잡고 들어갔죠. 좋았습니다. SLS 바이오. 오늘 당일날 하신 분들도 수익이 좋았고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도 수익이 좋았으니까 SLS는 오늘 양수 겹장으로 수익이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SLS는 우리한테 참 효자스러운 종목이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익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참 이놈도 양수겹장 수익이었는데 오늘 뭐 둘 다 참 수익이 대단했습니다. 전일에 나우 로보는 상종무로도 또 우리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상종무로 가져와가지고 아침에 또 절반씩 챙기고 진행이 된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 데이도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좋았습니다. 1번은 상종무로 들어와서 오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더 할 나위 없는 거죠.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하지만 데이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21,000원이면 최저점이죠. 최저점에서 우리가 딱 공략을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한가까지 타치가 되죠. 안착이 못한 점이 참 아쉽죠. 안착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제 생각에는 오늘 안착을 될 것 같더라고요. 꼬리가 좀 길지만은 근데 안착은 못하더라고요. 참 그 점이 좀 아쉬웠죠. 안착이 됐으면 또 새로운 시세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기대감은 상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래 주지 못한 점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 전일에 상가 보유하신 분들도 수익 좋았고 오늘 데이로 진행하신 분들도 수익 좋았고 오늘 26%인가 수익이 데이로 진행하시면 그렇게 나왔죠. 뭐 상가로 보유하신 분이나 데이로 보유하신 분이나 뭐 수익은 뭐 거의 비등한 것 같습니다. 자, 나우 로보 오늘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키드 헬스케어죠. 로키드 헬스케어. 이놈은 오늘 뭐라고 해, 딱 한 방에 깔끔한 스타일의 마무리를 딱 지어줬죠. 오늘 로키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6,200원에 여기서 타점을 잡았죠. 이 지점이 타점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16,000원. 여기서 바로 상승력을 키워는 좋습니다만 크게 조금 이놈도 사실은 좀 기대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오늘 나우 로보틱스도 상한가로 가고 모습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기대만큼 못 가더라고요. 오늘 띄워주면 나우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상한가로 가면 그 다음날도 상한가를 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 상가를 유지를 했다, 상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날도 이런 식으로 또 상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깔끔하게 10% 수익 나쁘지 않습니다. 10%도. 자,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 시장이 좋니 안 좋니 해도 그래도 좀 뭐 다양성 있게 한 것 같아요. 상지건설. 참 이놈은 뭐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가 한번 불이 붙으면 상당히 불이 많이 붙죠. 이 기대감을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 왜냐면 이때에 먹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제 뒤늦게 막 표출이 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오늘 상지건설은 또 깔끔하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타점 36,000원이었죠. 여기 있네. 36,000원 그죠? 36,000원 타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문제의 또 광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30% 나왔죠. 30%. 30%. 오늘 참 시장도 사실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 뭐 참 역시 상지건설답다 말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떨어질 때 모습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참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분명히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중간중간마다 손실을 많이 주고 내려온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애를 먹은 건 없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딱 타점 잡아가지고 그쪽부터 딱 출발이 됐으니까 딱 한 번에 매매했죠. 그 뒤에부터 여기 보십시오. 틱 차트 올라가는 거죠.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오늘 상지도 역시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오늘 30% 수익 깔끔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상지하고 같이 비슷하게 우리가 같이 동시에 했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화홀딩스입니다. 상지하고 평화를 두 개를 같이 진행이 됐죠.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비스무리한 식구들이니까. 평화홀딩스는 오늘 우리가 11,000원이었죠. 단가 여기 있네요. 11,000원. 여기로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고 보면 지나고 보면 우리가 탁 보면 거의 저점에 참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쌍바닥을 다 찍어줬다네. 여기서는 그죠? 근데 상지만큼은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죠? 상지만큼은 못 가더라. 그 점은 좀 역시 상지는 상지고 1차 공략했을 때는 여기는 한 4~5% 정도 수익을 줬잖아요. 똑같이 또 한 번 더 줬잖아요. 여기는 15% 정도 줬죠. 한 20%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상지한테는 한 10% 정도 떨어지는군요. 그래도 오늘 역시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급락은 급등의 친구다. 이것을 또 역시 또 증명을 해준 상지건설과 평화홀딩스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두 종목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아까 나우로보틱스를 할 때는 절반은 꼭 끝까지 승부를 한번 보라 했더니 그놈들은 상가를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들은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챙겨 먹어라 라고 했잖아요. 길게 끌고 가지 뭐 챙겨 먹으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챙겨 먹을 종목과 끌고 가서 한번 승부를 볼 종목은 확연히 구조가 다르단 말이죠. 시와 때가 다르니까요. 오늘 평화홀딩스와 상지건설은 오늘 두 종목 다 행복한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감사한 수익이죠.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바이오. 자, 푸른바이오는 오늘 누구 덕분에 살게 됐습니까? 역시 나우로보틱스 때문에 유진 로봇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못 가면 필요가 없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진 로봇을 상한가 가면 반드시 반응이 오니까 계속 귀찮더라도 추격을 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2,700원을 단가를 거의 보합이죠. 시가죠, 시가. 이것을 고집을 했잖아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헤매더니 결국에는 반등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반등이 올 때는 타점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상가가 찍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18% 정도 수익이네. 오늘 시가가 8% 정도 됐단 말이에요. 18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감시를 하고 어떤 성격의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의미가 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시 오전장 마칠 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항시 오전에 진행하고 있던 종목들만 신경을 써줘도 충분하게 오늘의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보너스 수익은 있다. 괜히 다른 종목 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종목이 가장 주도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유진 로봇은 우리가 수익을 40% 가까이 안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푸른바이오를 밑으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으면 됐단 말이죠. 오늘 푸른바이오 상가를까지 가갖고 안착을 못한 건 아쉽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상대로 잘 움직여줬다는 점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수익 또한 20% 가까이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 좀 종목은 했네요.
토모큐브. 토모큐브도 오늘 깔끔했습니다. 이 종목은 전일에 토모큐브가 상한가를 못 갔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못 가고 윗골이 조금 따라주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좀 어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저로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못 갔다는 점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제법 힘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토모큐브는 우리가 아침에 가격을 딱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토모큐브를 2만 얼마입니까? 시가 근처입니까? 시가를 잡고 들어갔죠. 그래서 토모큐브는 오늘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 한 13%, 10에서 10 한 3% 정도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뭐 이런 수익은 감사한 수익이죠. 그래서 토모큐브는 오늘 대체거래소에서부터 우리가 진행이 돼 왔던 종목이라 오늘은 좀 일찍 대체거래소 종목을 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덕분에 좀 수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거래소하고 정규거래소하고의 어떤 갭을 잘 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면 의외의 보너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도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토모는 오늘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침에 깔끔하게 수익을 딱 안고 출발하는 스타일이라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점심때입니까? 때 이전에 모습이 좋아서 재료도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겠다 싶어서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추적을 하시라, 상에 들어가면 좀 한번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상한가는 안착이 12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안착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풀어져 버렸잖아요. 풀어져 가지고 겨우 마지막에 또 들어갔다가 풀어졌다가 또 종가상 상한가는 유지는 했지만은 또 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제가 상매매 하시는 분, 오늘 보니까 상매매를 좀 하신 분들은 이걸 아무도 안 했던데 이 초보분들이 이걸 했더라고요. 적어도 기본 잔량이 지금 잔량이 230만 주 거래량이 일어났으면 적어도 아무리 하찮게 봐줘도 10% 이상은 여기 잔량은 있어줘야 되거든요. 10% 이상은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있어줘야 돼. 230만 주니까 20%면 그래도 46만 주 정도는 있어줘야, 46만 주나 50만 주는 있어야 상한가구나 인정을 해주는데, 10% 정도 있으면 10% 정도 있죠. 23만 주 정도 잔량이 만일 여기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는 언제든지 풀어질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해준다고 했죠. 그런데 16,000주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오전장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오전장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오전장 여기서는 승부를 봤지만 오전장까지 이렇게 빌빌 거린 손을 대지는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보분들도 항시 공부를 하는 건 좋은데 소액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 점은 잊지 말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메디콕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늘 메디콕스는 제가 아침에 보면서 동전주지만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상당한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냥은 보내지 말고 소액으로라도 반드시 들어가라 하고 했는데, 왜 아무도 보유하신 분이 없네요. 한 분은 보유를 했다가 또 팔아버렸다고 하네요. 왜냐면 이런 스타일은 사람 일은 뭐 앞날은 누구라도 모르듯이 주식 일도 몰라요. 이렇게 한가로 두 번씩 이렇게 맞고 꼬꾸라지게 있는 종목이 살아나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130원짜리 주식 이거 해가지고 뭐 하겠나 하지만, 예전에 뭡니까? 한국 유전은 40원입니까? 한국 유전이 60원입니까? 처음에 그 60원짜리가 몇천 원까지 갔습니까? 60원짜리가. 우리 급등주 시장은 그렇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면 야 이런 걸 어떻게 주식이라고 해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액이라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또 대보면 한단 말이에요. 소액이라도 좀 해보고 조금 확신이 들면 또 한 번 더 진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라니까 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이런 종목도 해야 된다. 급등주를 다루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는 종목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봐줘야 됩니다. 동전주가 아니고 뭐 우량주도 뭐든 간에. 더군다나 상가를 치는 종목인데 이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놓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매매도 오전에 매매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별별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늘상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승부를 볼 거라고 이 시장에 왔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쫄면 안 된다. 사실 우리 하나하나 종목 하나하나마다 승부주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종목이 뭐 안전하고 어떤 종목은 뭐 평화롭고 그런 게 어딨나요? 전부 다 물고 뜯고 부딪히고 싸우는 그런 그런 종목 아닌 거 없습니다. 편안함을 찾을 것 같으면 이 시장에 있지는 말아야 되죠. 편안함을 찾을 것 같으면. 그러면 저 우량주나 펀드 같은 거에 매수 넣고 뭐 그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해요. 부딪혀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장이란 괴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하고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대한 이 시장이란 것에 조그만 끄트머리에 있는 이런 발톱의 때와 같은 이런 수익들을 조금씩 떼어 먹을 뿐이에요. 전체를 다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조금씩 모아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커다란 자산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힘이 필요하고 꾸준함이 필요하고 강건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평소 때 자만스럽게 이렇게 하기에 내가 잘 되네 자만스럽게 하지 말고, 시장은 거대한 괴물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짱거리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그냥 봐주는 거예요. 정말 발톱의 때만큼도 아니니까. 그런 걸 잘 알고 시장이란 괴물을 조심하고 항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파이팅 바라겠습니다.